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교재 내용은 무입니다. 무. 그냥 없을 무자, 없대는 거, 아무것도 없대는 무하고 또 마당이라는 개념이 나와. 마당. 이 작가가 그걸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개념화 시킨 건데, 그건 뭐 다른 건 아니고 그냥 절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절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의 생각이니까 그거를 마당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더라고요. 뭐 좀 약간 새로운 시각은 시각인데, 뭐 절대계의 또 다른 각주니까, 용어만 바뀐 거니까 뭐 그렇게 뭐 새로운 시각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그 무와 관련해서 교재 내용이 무와 관련해서 이제 거짓말 시리즈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11탄? 11탄이 되겠죠. 제 11대 거짓말, 무와 무국과 빅뱅입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거짓말 시리즈 제 11탄을 무국하고 빅뱅 두 가지를 묶으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12탄을 무 없을 무자만 이렇게 따로 이게 떼어가지고 11탄, 12탄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요걸 세 가지를 같이 묶었어요. 무 없을 무자하고 무국하고 빅뱅하고. 왜냐면 이게 세 가지가 공통점이 있더라고. 공통점이 있어가지고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그냥 같이 묶자 해가지고 이제 오늘 하게 됐어요. 그리고 뭐 오늘이 제가 이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의 사상과 철학을 동영상을 올리는 게 이제 100개째가 되는 날인데, 뭐 큰 의미는 없어요. 뭐 100회라고 그래서 뭐 큰 의미는 없고, 다만 그냥 과정 중에 하나니까 저는 의미 부여는 안 하고 그냥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11대 거짓말, 무와 무국과 빅뱅입니다. 사실 이 무 없을 무자도 그렇고, 무국도 그렇고, 빅뱅도 그렇고, 사실 그 자체로 봤을 때는 이게 거짓말일 수가 없죠. 거짓말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거짓말일 수가 없지. 그것도 하나의 단어인데. 그리고 이거는 다만 그 처음에 쓴 사람들이 가설을 한 거야. 가설. 그리고 이론을 제기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생각을 한 것 뿐이야. 나는 이 세상을 이런 방식대로 바라본다 하는 거였으니까, 물론 이제 추상적인 세계이지만, 이 세상에 하면 보이지 않는 그 추상적인 세계지만, 그 자체 뭐 이론이라든지 가설이라는 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자체는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야. 다만 제가 왜 거짓말 시리즈로 묶었냐면은, 이 이론과 가설을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믿게 됐어. 이게 진실인 것처럼 생각을 하더라고, 사람들이. 완전히 이걸 진짜처럼 착각을 하면서 현실 생활에 이거를 적용을 시켜. 이게 아닌데, 가짜인데, 없는 건데도 현실 생활에 적용을 시키면서 완전히 오판을 하더라, 이거야. 그러면서 어떤 그 자기네들의 이권이라든지 이득을 취하려고 도구화로 사용을 하고 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 벌써 뭐 오래전서부터 그렇게 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짓말 시리즈 지금 묶은 거예요. 그 자체는 거짓말이 아니죠. 가설이고 이론인데, 생각인데, 사람이 뭐 생각을 한다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가설을 세우고 이론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증명을 하면은 그것이 이제 법칙화되는 거니까. 그 인간 문명이라는 게 다 그렇게 돼 왔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진짜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오도를 하고 왜곡을 하는가, 이게 이제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완전히 그걸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어.
응? 저번에 저 빅뱅도 그랬잖아요. 빅뱅도 제가 거짓말 시리즈 빅뱅 했잖아요. 빅뱅. 응? 그 이러냐? 그런 빅뱅이라는 거 없는 거요. 다만 제가 그랬잖아요. 그 종말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시작점을 산정한 거라고. 저 이거 빅뱅이라는 게. 에? 그 시작점이라는 게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거든 이게. 응? 그건 모르는 거거든. 시작이 되는 게 뭐 어떻게 알아 사람이.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 그걸 진짜처럼 아주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걸 언론으로 뒤집어 씌우고 막 그러니까 이게 문제화 되는 거야 이게. 응? 그 무국도 마찬가지야. 동양 사상을 대표하는 무국 사상, 무국, 태극 뭐 이렇게 64개 막 하는 거예요. 음양, 오행 뭐 거기가 모든 게 무국에서 나온 거 아니야. 어? 그것도 시작이거든. 시작점을 상정한 거거든. 물론 이게 무국이라는 건 종말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무국을 상정한 건 아니야. 어떤 논리 전개를 하기 위해서 무국 상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 있지만 이것도 시작점이거든. 예? 이 세상에 없는 시작점을 그렇게 한번 해놓은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빅뱅이나 무국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 근데 오늘의 교재 내용에 보면 무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설명이 나왔더만. 예? 무도 마찬가지야. 이거 옛날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지만 앞으로도 무지 많이 언급이 될 거예요. 무라는 거 없을 무자. 없을 무면은 없대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자명하게 우리가 없대는 건 없는 거지. 그냥 없는 거 아니야. 없을 무자가 없대는 거지. 근데 왜 거기서 뭐 별의별 이론이 많이 나와? 아니 세상에 없는 거에서 있는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진화론도 그래. 진화론도 우리가 침팬지에서 나왔다는데 나는 창조론도 안 믿지만 저기 다윈이 쓴 진화론이 이제 맞는 구석이 많아요. 근데 후대 사람들이 그걸 왜곡해서 그렇지. 우리가 침팬지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인간은 아주 진화론 중에서 자명한 게 뭐냐면은 같은 종에서 같은 종은 나오지만 다른 종에서 다른 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 영장류에서 영장류가 나오지만은 침팬지에서 인간이 나올 수가 없는 거. 원숭이에서 인간하고 원숭이, 침팬지는 종이 다르잖아요. 응? 그건 현대 진화론의 아주 정점이거든. 그거는 다 밝혀진 내용이고. 마찬가지야.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있는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상식 아니에요. 그건 합리적인 생각 아니에요. 저기 유치원생들한테 가서 물어봐. 뭐가 작용을 하고 뭐가 있는 거에서는 뭐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창조를 할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해도 이거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그러면서 무에 대해서 뭐 별의별 가치 부여, 의미 부여, 존재 부여를 많이 해. 얘 작용을 하는데 어떤 작용을 하냐면은 이 모든 창조, 모든 창조의 근원이 되는 거야. 참 무가 없을 무자가 아무것도 없는 놈이 그리고 무한한 잠재성을 갖고 있다. 이거 무한한 잠재성. 그건 뭐가 있을 유자에는 가능해지. 잠재성이라는 게 없을 무자 없는 거에 무슨 가능성이 있어. 난 이런 황당한 얘기가 어디서 세상에. 그러면서 이제 없을 무자니까 이게 결핍을 상징하잖아요. 결핍이면서도 풍부한 함축과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 세상에 이런 게 어딨어. 없으면 없는 거지. 거기에 무슨 가능성이 있고 풍부한 게 있고 잠재성이 있고 뭐가 있어. 난 세상에 이런 황당한 게 어디서. 진짜 이거 황당한 거야. 이게 없으면 그냥 없는 거지. 거기에 그리고 이게 불변성이네. 불변성. 그러니까 이게 절대계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불변성으로 인해서 모든 근본적인 재료가 된다는 거야. 또 나 참.
아니 없는 게 무슨 재료가 돼? 응?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뭐 낙엽이 되고 그러면 이거 낙엽이 나중에 거름이 되든 간에 응? 응? 뭐가 이루어지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있는 거에서 다른 쪽으로 변해고 창조하고 역동적으로 이렇게 변화 생성할 수는 있잖아 이게.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어떻게 뭐가 그래? 그러면서 뭐 무가 없으면은 뭐 아무것도 창조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러는데 또 무를 막상 찾으려고 그러면 얘가 또 싹 사라진대. 나 참 별의별 쇼를 다 했는데, 그냥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면서 왜냐면은 이게 시작점을 상정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무라는 게 다른 거 없어. 그냥 절대성, 절대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 뿐이야 이게. 그냥 빅뱅이나 무국이나 없을 묻잖아 똑같은 거야 이게. 세 가지가 공통적이에요. 공통점. 무슨 공통점이나 절대계를 얘기하는 거야. 시작점을 상정하기 위해서 맺는 것 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괜히 쓸데없이 별의별 얘기를 하고 막 하지만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문제점이 많아요. 또 동양사상도 그래. 우리가 서양사상을 매일 비판하지만 동양사상도 이게 문제점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없으면 없는 거지 뭐를 거기에 이게 무리하게 이렇게 가치 부여하고 존재 부여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둔갑을 시키고 그래야지 그래야지 음양 논리가 성립하거든. 이분법적인 세계 그것이 성립을 하거든. 그렇지 않으면 성립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논리 전개를 하기 위해서는 이분법적인 음양 세계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출발을 해. 어디인가는 뭔가를 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일단은. 근데 없는 거를 만들면 어떻게 해? 그냥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출발을 했다고 우리가 상정을 한 상태에서 이 세상을 보니까 이렇게 음양 관계로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무서부터 나한테 없을 무자서부터 없을 무가 무구가냐? 응? 또 저는 제 상식으로 저도 동양사상을 공부한 사람 입장으로서는 아주 이게 상식이 안 맞고 논리가 안 맞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 이게 동양사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 현실 세계 현상계는 없는 거 아니에요? 없는 거라는 건 뭐야? 없는 거라는 건 우리가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 저는 그래. 절대계도 그렇잖아요. 절대계를 제가 인정을 안 한다고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이 그거는 제가 통제를 할 수가 없잖아. 이런 낙엽 같은 이거 제가 통제를 할 수 있잖아. 이거 태울 수도 있고 땅에 묻을 수도 있고 걸음으로 쓸 수도 있고 제가 통제를 할 수 있잖아.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 절대계, 이건 내가 통제를 할 수가 없잖아. 이런 데 관심을 갖지 마세요. 그건 시간 낭비. 물론 그거를 추상 세계를 어떤 역동적으로 현실의 원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 외에는 이 관심을 갖지 말아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세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세계 많잖아. 과거, 전생, 앞으로 올 미래, 예언가들, 예시 종교, 이런 것들, 타력 신앙이라는 거, 이런 건 내가 통제를 할 수 없잖아. 그러면 관심을 갖지 마세요. 사후세계. 누가 사후세계를 어떻게 통제를 해? 어디 가봤어? 그 사후세계 얘기하는 사람은 다 사기꾼 거짓말이에요. 가봤나? 어떻게 명상을 해가지고 거기를 다 보인대. 그래서 거기를 또 갔다 왔대. 그건 환상이야, 환상. 환상이지. 진짜로 갔다 오는 거 아니야. 내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세계인데, 그걸 갔다 와서 또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돼. 내가 통제를 할 수가 없는 세계인데, 그게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초자연적인 세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 세계.
물론 자기가 취미생활로 뭐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은 현실 생활하고 엮지 말라고. 괜히 뭐 사주라든지 풍수라든지 그런 거하고 또 엮인다고. 그래서 그런데 사기 당한다고. 또 그게 또 제가 그랬잖아요. 또 거짓말 시리즈 신이 절대적인 신은 없다고. 인격 신은 인정할 수 가능성은 있지만은 절대적인 무소불위의 전지전능한 신은 없다 그랬잖아요. 신은 내가 통제를 할 수가 없잖아. 거기 매달릴 필요가 없다니까. 뭐 천국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극락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는데, 그런데 왜 매달리고 거기에 시간 낭비하고 거기 가려고 이렇게 지랄을 왼병을 떨어. 갈 수도 없는 데를 왜 가려고 그래. 응? 종교라든지 영성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는 모든 교리라든지 경전이라든지 교율이라든지 이 모든 거는 우리 현실 생활에서는 그거를 실천할 수가 없어요. 걔네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건 오직 절대계에서만 얘기하는 거. 절대계에서만은. 응? 절대계에서만 가능한 것들이지 현실 생활에서는 안 돼. 우리가 분별심을 갖지 말라고.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그죠? 이문 두 가지 문. 분별심을 갖지 말라고. 그래야지 깨달음을 얻는다고. 나와 내가 바라보는 거하고 대상하고 일치감. 아트만하고 브라만하고 뭐 합일. 신과 인간 신인 합일. 이런 건 현상계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공사상이 된 거 현실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별심이 됐건 뭐 공사상이 됐건 뭐가 됐건 성령이 됐건 참나가 됐건 불성이 됐건 현실 생활에서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런 그 생명체들은 그런 거는 할 수가 없는 거. 그걸 절대계, 물론 절대계도 없는 거지만 이놈들이 얘기는 그 절대계에 그런 세계가 있다라면 그 세계에서나 가능한 거지, 이런 현실 생활에서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뭐 저기 기독교나 불교나 이 교리를 우리가 100% 우리 실천할 수 있어요? 실천 못해. 그거는 그런 세계, 천국이라든지 극락이라든지 절대계라든지 그런 세계에서 가면은 그건 가능하지. 근데 그런 세계도 없는데, 갈 수도 없는데 왜 그런데 매달리고 쓸데없는 우리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말아요. 시간 낭비에 시간 낭비. 물론 자기가 취미생활로 뭐 연구를 하든지 뭐 그런데 뭐 관심을 갖든지 그거 뭐 관계는 없죠. 그건 관계는 없지만 거기에 너무 매몰돼 가지고 매달리지 말아요. 그거 거기 노력과 비용을 들이지도 말고 돈을 투자도 하지 말고 돈을 내지도 말고 그 돈 가지고 내가 맛있는 거 사 먹는 게 최고예요. 그게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리고 놀러 가고 싶은 거 그리고 책 사보고 싶은 책들, 그게 최고예요. 다른 거 없어요. 괜히 그거 쓸데없는 거 돈 낭비하지 말고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 절대계를 그렇게 강조해. 왜 강조했냐? 그건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거 착취에는 도구로 사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당근도 제시하잖아. 당근도. 계율이 책찍이 되면은 당근은 군사불사지구, 뭐 용화세계, 뭐 지상천국, 뭐 대동세계, 뭐 이런 거는 없는 거야. 이루어질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는 그런 세계라는 건 없는 거예요. 이거. 만들어서 질 수도 없는 거고, 그건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내가 만드는 거야. 내가 만들어서 즐기면 되는 거야. 그런 세계는 이 생명체라는 거 유한하잖아. 내가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만들어서 즐기면 되는 거야. 그게 최고야. 그게 극락이고 천국이고 천당이고 그런 거야. 하여튼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게 사상가들의 머릿속에는 다 이게 절대가 완전히 뿌리 박혀서 절대계라는 게. 물론 자기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시작점이라든지 출발점이라든지 그게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그게 진짜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확실히 그런 건 없지만 내가 가설로 이건 이렇게 내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서 이거를 내가 만들 수밖에 없다. 이걸 그렇게 한다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괜찮지. 근데 그게 진짜인 것처럼 자기가 진짜 경험하고 체험하고 본 것처럼 세상에 그거 100년 뺏기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어떻게
수천 년, 수억 년, 지구의 나이가 몇 억 년? 아이고, 나 참. 그런 생각만 하면 아니, 열불이 나가지고 내가, 모두 그래, 그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다 똑같잖아.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이데아고, 현상이고, 영상이고, 진료고, 칸트가 됐건, 해결이 됐건, 다, 그래, 다 똑같아. 저번 계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양도 똑같아. 유학이잖아, 유학, 성리학, 성리학이래. 이거, 중용에서 나오잖아. 천명주 이성, 하늘에서 내려준 그 본성. 그게 절대계거든. 그걸 갖다 리자로, 이기론 했을 때, 유학의 그게 절대계거든. 절대계. 난 동양은 안 그래도 똑같이. 서양이나 플라톤이나 동양이나 똑같아. 노자의 도. 그렇게 동양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고, 그렇게 좋아하는 도. 도라는 게 뭐요? 그것도 절대계를 얘기하는 거야. 절대계. 이 세상에 없는 절대계. 응? 물론 이제 노자는 이 현실 생활에서 이거 변하는 그 모습을 더 중요시 여겼지만, 도 자체로 봤을 때는 도에서 일이 나왔다 했잖아. 도가 뭐야? 절대계거든. 이 현상계 없는, 거기서 유가 1이거든. 1이 나오고, 1에서 2가 나오고, 2에서 3이 나오고, 3에서 만물이 나왔다. 도라는 게 그거 아니야. 도라는 게 절대계거든. 변하지 않는 세계, 절대적인 세계, 성령의 세계, 불성의 세계, 참나의 세계거든. 도라는 게 그거야. 그렇게 우리들이 숭상했던 도라는 게 절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서 만물이 나왔다 그래서 변화, 생성, 조화, 이렇게 이게 갖다 붙이는 거지. 거기서 계속 갖다 붙이는 거야 이게. 하여튼 다 그래. 인도의 뭐지? 담배가게 성자는 그 사람도 그랬거든. 그 절대계, 그 순수의식이라 그래서 순수의식. 그것도 절대계를 얘기하는 거. 순수의식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 모든 건 의식으로 이루어졌다 이가. 그러면서 자기가 태어나기 전을 한번 생각해보라 이거야. 의식이 이렇게 옮겨진 것 뿐이다 이거야. 아주 의미심장한 건 있어. 내가 태어나기 전, 부모가 정자와 난자, 섹스에서 정자와 난자에 의해서 이렇게 세포 분화돼가지고 나왔지만 그 이전을 생각해봐라 이거. 그 의미심장한 얘기지만 그 사람 결론이 그게 다른 게 아니야. 거기 의식이다 이거. 의식만 존재한다 이게. 그 의식이 그것이 뭐냐 순수의식이다 이게. 그것이 내가 이제 정자 난자 해가지고 이런 육체를 받았을 때는 그 순수의식이 이제 전이가 돼서 의식화된다는 그렇게 얘기를 해. 그것도 마찬가지야. 순수의식도 그거 절대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 물질적인 형태, 그러니까 우리 몸 같은 생명체 같은 물질적인 형태가 없으면은 존재 가치가 없다고 얘기해요. 또 그게 이론이 충돌하잖아. 그 얘기는 맞는 거야. 이 현상계가 없으면 절대계가 없는 거거든. 이 물질적인 형태, 현상계가 없으면 그 절대계는 없는 거거든.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또 순수 의식은 또 의식대로 또 절대계를 또 산정해서 또 얘기를 해. 의견이 다 충돌을 해. 어떤 부분에서 맞고 어떤 부분에서는 틀리고 뭐 그래. 또 한 가지보다도 그 구한말에 면우 선생이라는 분이 있어요. 면우 곽종석 선생이라는 분이었는데 이제 요번에 좀 독특한 분이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아주 지독한 그 성리학자예요. 성리학자인데 구한말에 아주 우리나라 최고의 유학자신데 이분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분은 절대계를 본심이라고 말씀하셨어. 마찬가지야. 그것도 이제 본심이라는 게 이제 절대계를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과정이 좀 독특해. 보통 유학자들은 4단 7정론을 얘기하잖아요. 4단 7정론. 4단이 이제 절대계고 7정이 이제 현상계인데 이분은
저기 그 특이하게 7정을 얘기 안 하고 10정을 얘기해. 10정. 희노애락 애호욕이 7정인데 거기서 세 가지를 더 얘기를 해. 우분구라고 해서 우분구라고 해서 세 개를 더 얘기해서 10정을 얘기했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바둑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바둑판을 가지고 설명을 해. 그래서 바둑판 같이 아주 오밀조밀하게 얽히고 설켰다고 해서 이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뭐 제가 바둑을 워낙 좋아하니까 뭐 그렇게 잘 두지는 못했지만은 바둑을 워낙 좋아하니까 그게 이제 눈에 팍 들어오더라고요. 바둑판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면허 이제 곽종숙 선생이. 이건 이제 그 4단 10정론을 주장을 하시면서 그 절대계 원래 4단 그저 절대계를 본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아까 하여튼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여튼 그 모든 교리라든지 경전이라든지 계율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현상계에서 우리가 통제 가능한 수준이 아니야. 그거는 모든 게 그 절대계를 얘기하고 절대계를 방편 삼아서 얘기하기 때문에 현상 절대계에서 나타난 이 작용을 한 현상계에서는 그거를 실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잘 아셔야 돼. 그게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는 거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맛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도 아닌 세계. 거기는 우리가 불가능한 세계, 우리 현상계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데 관심을 갖지 마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연은 우리가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하잖아요. 통제 가능하다는 건 같이 뭐 신과 인간이 합의를 하고 뭐 아트만이 브라만하고 합의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이 이 자연하고 합의를 할 수 있잖아. 합의를 한다는 게 뭐야? 같이 더불어 이 자연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인간은 자연에 속한 동물이잖아. 그러니까 얼마든지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하고는. 그리고 여기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진짜 그 잠재력이 어마어마한 거요. 자연이라는 거는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지 뭘 어디 쓸데없는 데 관심을 가져고 우리가 할 수도 없는 불가능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관심 갖지 마세요. 에? 그래서 자연 속에서 살아가자, 자연에서 배우자, 자연에서 관심을 갖자. 이거 항상 제가 모토 아니에요. 하던 오늘도 또 절대계를 비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기 거짓말 시리즈를 없을 무자와 무국가 빅뱅을 엮어서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이거 마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불교 임재종 임재선사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 수처작주 입초계진, 수처작주 입초계진이라는 게 있어요. 수처작주 입초계진 뭐냐면 수처작주 내가 주체적으로 그러니까 주인공, 주자가 주인공, 주인 주자거든. 주인 내가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살아갔을 때 그 어떤 경전이라든지 그 교리라든지 종교라든지 어떤 영성 단체라든지 이런데 얽매이지 않고 내가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주인으로 살아간다면은 입척해진 내가 살아가는 그곳이 극락이다. 천국이고 극락이고 천당이다는 얘기. 응? 진짜는 이것도 이제 불교 쪽에서는 진화라고 참나 절대계를 얘기하는 건데 하여튼 좋은 세상, 응? 좋은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게 주인으로 됐을 때, 걔 쓸데없는 통제할 수 없는데 매달리고 종교에 매달 타력 신앙에 매달리고 돈 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주인으로 살아갔을 때 노예가 아닌 노예는 다른 사람 말 믿잖아. 종교단체에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지 천국 간다, 저렇게 하면 지옥 간다. 그런 거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경험을 체험을 그거를 가지고 내가 주인으로 살았을 때 그 자리가 천국이고 극락이다.
이거는 아주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문쟁에 하여튼 오늘은 수초작주 입초계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